누구나 한 번쯤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겪을 만큼 우리에게 위질환은 매우 흔한데요. 그 중에서도 10명 중 1명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진 위식도 역류 질환은 재발이 잦고 만성적이라 흔히 고질병으로 불립니다. 김준영 내과 전문의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증상 호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속에서 침과 섞여서 식도로 음식물이 이동합니다. 식도는 연동 운동으로 음식을 위장까지 운반하는데요. 이때 식도는 운반 기능만 하고 영양분 흡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식도 하부에는 뇌관의 역류 방지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도 조임근이 존재하는데요. 음식을 위로 보낼 때 열리고 윗속의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닫힙니다. 이 조임근의 압력이 약해져서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해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대개 식도 조임근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 생활습관, 약물, 비만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데요. 초콜릿, 마늘, 양파, 지방이 많거나 매운 음식 등이 해당되고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도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일부 고혈압 약물, 신경안정제, 수면제 중에서도 식도 조임근 압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환자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진단되면 약물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보통 가슴이나 윗배가 타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흉부자결감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신물이 올라오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목이 쉬고 소화불량, 복부팽만, 흉부 불편감 등도 흔히 동반됩니다. 그 외에 두통이나 충치, 귀 통증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물이나 제산제를 먹으면 호전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산제로 흉부자결감이나 불편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과의 관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침 역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폐암과 같은 악성 종양, 결핵과 같은 만성 감염성 질환,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과의 감별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증상을 통한 자가 진단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상 위식도 접합부에 미란성 병변, 즉 염증으로 인한 손상이 관찰되면 역류성 식도염 또는 미란성 식도 질환을 진단합니다. 하지만 내시경상 병변이 없어도 증상을 호소하면 약물 치료와 함께 경과 관찰에 들어갑니다. 만약 투약 중 호전, 효약 중 악화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하고 투약을 지속합니다. 또한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로 식도 아래에 전극을 설치해 식도의 산도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도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검사법이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장비 보급이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잘 시행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즉 PPI라는 약물인데 PPI는 위산의 원료가 되는 수소이온의 유입을 차단해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PPI의 단점을 보완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PCAB이라는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장의 움직임이 약해지면 위장 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3개월 전부터 지속되는 소화불량과 복부 불편감, 그 다음에 흉부자결감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내원을 했고 환자분 담배는 태우시지 않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음주를 지속적으로 해오셨고요. 주 3회에서 5회 이상 매일 소주 한 병 정도 드셔왔던 분이고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했고 위내시경상의 미란성 식도 질환이 진단돼서 현재 약물 치료 중입니다. 미란성 식도 질환에 해당하는 사진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위식도 접합부고 원래 이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야 되는데 위산이 역류해갖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위식도 접합부 쪽 위로 이제 염증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 병변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염도 되게 심한 상태긴 했고요.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미란성 염증도 되게 심한 상태고 뭐 이제 40, 50대들 음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소견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서양이 이제 전형적으로 흉부자결감 많이 호소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두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비용도 더 높고 더 힘든 검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시경을 보내드리게 되고요. 내시경 환자가 정 거부하는 경우에는 약물부터 써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약물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초기에 약을 조금 드시고 좋아졌다고 약물을 중단을 하시면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약물을 계속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야간에 뭐 자다가 신물이 올라와서 깬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온다거나 해서 실제로 앓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걸 뿐이지 삶의 질은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병입니다. 이 병이. 금주, 금연, 체중 조절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위식도 역류질환. 지속적인 치료는 물론 생활습관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관련 증상을 가볍게 넘기고 방치하면 만성화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물지만 극심한 속쓰림과 흉통을 보이는 식도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식도궤양은 화학물질이나 약물 등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긴 합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나쁜 생활 습관을 지속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식도 하부의 점막이 비정상적인 변화를 거쳐 암의 전 단계로 발전되는 발해식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두 질환 모두 흔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한 입냄새가 나면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으로 구취나 충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부위장관의 계실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저류되면서 구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서 치주염이나 충치가 동반된 경우가 많아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는 게 좋다는 것인데요. 사실 위산이 희석돼서 일시적으로 속쓰림이 호전될 수는 있지만은 치료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우유로 속쓰림을 다스리면 외래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체중이 주된 발병 원인으로 평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식후 최소 2~3시간 정도는 눕지 않고 머리를 높게 올려주는 위식도 역류질환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일 경우에는 복압 상승으로 위산이 쉽게 역류할 수 있어 체중 조절이 필요하며 금연, 금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흡연은 위식도 역류질환뿐만이 아니라 주요 암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당장 금연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극심한 흉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개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증상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고 최근 젊은 층 환자가 집중되는 만큼 전 세대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특성상 올바른 식이와 충분한 소화,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